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크롬 브라우저에서 자바스크립트 프로그램의 디버깅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문법적 오류인 신텍스 에러와 프로그램상 논리적인 오류인 시멘틱 에러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문법적 오류이기 때문에 해당 구문이 실행이 되지 않고 때문에 쉽게 발견하고 수정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컴퓨터에서 실행은 되는데 개발자가 의도한 결과를 얻지 못하며 이를 발견하거나 고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점, 즉 버그를 고칠 때 디버거를 사용하면 실행 중인 코드의 원하는 부분에 도달했을 때 실행을 잠시 멈추고 해당 시점에서 변수의 값이나 상태를 확인함으로써 의도치 않은 프로그램 실행 결과의 원인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데요. 브라우저의 개발자 도구는 이런 디버거 기능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HTML 문서를 간단하게 작성해 두었는데요. 스크립트 파일이 로드되는 HTML 문서이고 안에 p 태그가 하나 있고요. 자바스크립트 디버거라는 글이 쓰여 있고 해당 글을 클릭했을 때 발생하는 온클릭 이벤트에 대해 이벤트 핸들러 함수를 호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javascript.js 파일을 보면 이벤트 핸들러라는 함수를 정의해 두었고 이벤트 핸들러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inner function 함수를 정의한 후에 포문을 이용해서 inner function 함수를 두 번 호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브라우저에서 해당 페이지를 로드하고 자바스크립트 디버거라는 글을 클릭하게 되면 콘솔 창에 이벤트 핸들러라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 inner function 메시지가 두 번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강의를 진행하면서 주로 개발자 도구의 콘솔 창을 활용했는데요. 소스 탭을 볼게요. 조금 더 복잡한 창이 뜬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복잡하기 때문에 창을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을 보시면 좌측에는 브라우저가 로드한 리소스들이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HTML 파일을 열었고 그 HTML 파일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로드했기 때문에 두 개의 파일이 표시되고 있고요.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가운데에 있는 창에서 해당 파일이 표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각종 디버깅을 위한 창들이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멈추고 싶은 브레이크 포인트를 추가하려면 멈추고 싶은 코드의 라인 넘버를 클릭하면 됩니다. 라인 넘버는 코드의 좌측에 표시된 숫자이고요. 숫자를 클릭하게 되면 파란색 마커가 표시되면서 브레이크 포인트가 추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를 해놓고 나면 프로그램이 실행 도중에 해당 구문이 실행될 때 멈추게 되는 거죠. 다시 라인 넘버를 클릭하게 되면 브레이크 포인트가 삭제됩니다. 자, 이제 한번 브레이크 포인트를 등록하고 자바스크립트 디버거 글씨를 클릭해 볼게요. 다음과 같이 이벤트가 실행되면서 이 해당 코드가 실행되던 도중 멈추게 되고 현재 프로그램이 멈춘 부분이 파란색 박스로 하이라이트 돼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브라우저 창에는 디버거에서 멈췄다는 메시지가 출력이 되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콘솔 창을 띄울 수 있는데요. 콘솔 창을 띄우게 되면 이벤트 핸들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었고 아직 이너 펑션 메시지는 출력이 안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라인에서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중지되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프로그램의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네 가지 버튼이 크게 있는데요. Resume, Step Over, Step Into, Step Out의 버튼이 있습니다. Step Out부터 거꾸로 설명을 할게요. Step Out의 경우에는 현재 실행 중인 함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inner function 함수에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Step Out을 누르게 되면 해당 함수가 종료될 때까지 실행을 하고 해당 함수가 리턴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프로그램이 실행 중인 곳은 포문으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리고 스텝 인투의 경우에는 함수 호출이 있을 때 해당 함수의 호출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inner function에서 스텝 인투를 누르게 되면 해당 함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 스텝 오버의 경우에는 함수의 호출이 일어났을 때 함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함수의 호출을 건너뜁니다. 이건 조금 뒤에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리줌 버튼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다시 재개시킵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3개의 버튼은 한 줄 한 줄 혹은 함수를 건너뛰거나 함수를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멈추는데, 리줌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프로그램이 다시 쭉 진행이 되게 되고 다음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나거나 했을 때 다시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줌 버튼을 누르게 되면 더 이상 어느 곳에서도 코드가 걸리지 않고 브라우저에서도 디버거에서 멈췄다는 표시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시 자바스크립트 디버거를 클릭하게 되면 브레이크 포인트를 만나면서 멈추게 되는 것이죠. 브레이크 포인트를 삭제하고 리줌을 하게 되면 다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요. 그럼 스텝 오버 버튼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벤트 핸들러에 브레이크 포인트를 걸고요. 자, 클릭을 해서 프로그램을 멈춘 뒤에 스텝 오버를 이용해서 디버깅을 진행해 보면 폼은 안에서 해당 구문들이 실행이 되고, 이너 펑션에서 스텝 인투를 누르게 되면 이너 펑션 안으로 들어가지만 스텝 오버를 누르게 되면 바로 다음 포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순서를 따라가 볼 수 있고요. 워치 창을 이용해서는 현재 변수나 상태의 값을 익스프레션으로 추가하고 해당 값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포문이 진행되면서 i가 1로 변환된 것을 볼 수 있고요. 밑에 콜 스택에서는 해당 함수가 어떻게 호출되어 왔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이벤트 핸들러 함수는 onClick, p태그에 onClick이라는 이벤트 핸들러에서 호출이 되어서 이벤트 핸들러 함수로 온 것이죠. 그리고 스텝 인투 명령을 이용해서 inner 펑션으로 들어가게 되면 onClick 이벤트 핸들러 inner 펑션으로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onClick에서 이벤트 핸들러를 통해서 inner 펑션으로 들어온 것이죠. 다시 스텝 아웃을 하면 onClick 이벤트 핸들러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스코프를 보면 해당 로컬 영역에서 선언된 변수들 i 그리고 inner 펑션을 선언해 두었고요. 그리고 this는 윈도우로 바인딩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nClick의 경우에는 이벤트, 마우스 이벤트가 인자로 들어왔고 this는 p에 바인드된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디버거를 실행하는 도중에도 콘솔에서는 명령을 이용해서 변수의 값을 수정하거나 변수의 값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요. 워치 창에서 새로 고침을 해보면 실제 변수가 업데이트된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이번 시간에 확인해본 디버거의 기능을 잘 활용하면 개발한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때 빠르게 문제를 찾아내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